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민법 공부 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부단히 노력해야만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주저 말고 꼭 꾸준히 진득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자, 우리 민법은 이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5개년치를 여러분들이 달달달 숙지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자,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약강론에서 매매계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봐야죠. 자, 임대차 계약은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두 문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6번까지 공부했었죠. 17번 공부할 거죠. 17번. 자, 우리 17번 계약의 임대차 계약에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된다. 왜 일시 사용의 임대차는 제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냐? 우리 653조에 일시 사용의 임대차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강행 규정인 내용들도 적용이 배제되고 차임 증감 청구권, 이기 이상 차임이 연체했을 때 해지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법정 질권 이런 것들은 다 일시 사용의 임대차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는 이 특별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써놓은 거죠. 제2에서 당사자 아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자, 이 얘기는 임대차 계약에서 의무규정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의무규정인 것은 우리 네 가지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의 의무규정. 의무규정이라는 얘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 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경제적 약자가 임차인이다 보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그런데 의무규정인 것은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자, 622조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626조에 나오죠.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끝났을 때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아무튼간 의무규정이죠. 두 번째, 자, 우리 임차 목적물로 수선 의무. 자, 목적물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지는 건데 그 수선 의무를 면하는 특약이 가는 거죠. 면제 특약이 가는 거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선하도록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간 의무규정이죠. 세 번째, 자, 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임차권의 양도 전대차.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 이 임대인의 동의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기로 하자라는 특약을 맺으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신청권이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설정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거. 이것은 반대의 약정이 있으면 등기 청구권이 안 생깁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임차권 등기. 자, 이 네 가지는 의무규정이라는 거. 자, 지금 불리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 그걸 의무규정인 걸 고르라는 얘기죠. 답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죠. 차임 증감 청구권.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임대차 해지 통고.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자,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취하니까 6개월이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이런 식으로 규정은 이것은 이 강행 규정이죠. 나머지는 강행 규정이고 이거 하나만 의무 규정이네요. 쉬운 문제죠. 17번에. 답은 2번이죠. 자, 18번 들어갈까요? 18번. 자,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임차인의 권리 옳은 거. 자, 1번 임차물이 피리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피리비. 자, 발생 즉시 청구하는 것이 피리비죠. 이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청구하는 거고 증가액이 현존한 데에서 그지만 피리비는 발생 즉시 임대차가 종료 시에 그 증가액이 현존한 데 하나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피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익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틀렸죠. 피리비를 써놨으니까 틀렸죠. 유익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자,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으면은 종료되기 전이라도 이 말이 틀렸죠. 자, 여러분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행사하는 것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 네 가지는 임대차가 종료 후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대차 종료된 후에 행사해야지 종료 전에 행사할 수는 없죠. 종료 전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2번도 틀렸고 3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가 자 건물에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어요. 오케이. 보존 등기하면은 제3대계 대항력이 생겨버리죠. 622조. 자, 토지 임차권에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건축을 해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버린다는 거 정확히 맞았네요. 그러면 3번이 맞았죠. 옳은 걸 고르라 해서 답은 3번이네요. 18번의 답은 4번. 4번, 5번은 왜 틀렸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4번, 5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들 토지임대차에서 지상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랬을 때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지상 건물이 현존할 때는 계약갱신 청구가 선행돼야죠.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네요. 안 된다고 네. 그러면 이 건물을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수 정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죠.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임대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자, 우리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럽니다.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해지 통과했을 때 6개월 후에 임차권은 소멸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 1개월 후에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맞은 걸 골라서 18번의 답은 3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19번. 자, 우리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라 그랬어요. 자,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임대 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물을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럼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자, 2번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불법 점유가 아니죠.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불법 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점유죠. 그래서 맞았어요.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의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으면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이 반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용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면은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3번 맞았죠. 지금 틀린 걸 골랐으니까 답은 아니네요. 지금 저기가 우리 1, 2, 3번은 아니고 4, 5번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4, 5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이행 제공했음에도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았죠? 자, 상대방이 이행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상대방 항변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존속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맞은 거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제공을 해야죠. 보증금을 이행 제공하면서 명도 청구해야지. 보증금을 안 주면서 명도 청구하면은 바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 이겁니다. 변제기 도래한.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갑에 대해서 대금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동시행 항변권이 있을 때는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동 채권으로 상기한다면은 상대방의 항변권이 우습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우리 동시행 항변권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기억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기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20번으로 들어갈까요? 20번. 자,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엑소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되기를 마쳤어요.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가 이루어졌죠. 을 소유. 자, 을 소유 토지를 임대했다. 을이 임대인이다라는 얘기죠.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자, 그런데 근데 건물을 보존 등기를 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임차인의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으면은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622조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틀린 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을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상당한 가격으로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면 맞았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1번 맞았고 2번 갑이 이기의 차임액이 연체되어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차임이 연체돼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았죠.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의 부지의 임료 상대금에 반할 필요가 없다. 자,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이 적법해요. 그러면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임료 상대금에 반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동시행 항변권, 지금 지상물 매매대금 채권과 지상건물을 넘겨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료 상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3번이 틀렸죠. 틀린 것은 답이 3번 나와버렸네요. 자, 20번의 답이 3번이죠. 4번, 5번은 어떻게 맞았는가 봅시다. 4번은 갑이 Y 건물을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자, 저당권이 실행돼서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경락인이 취득했어. 자, 여러분들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토지 임차권까지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죠.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도 취득해요. 그러니까 맞았죠. 병에게 이전된다. 정확히 맞았죠. 자,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의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임차권과 동의 없이 양도했을 때는 무단 양도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임대인한테는 불법점이자죠. 이 양수인은 임대인은 자기 동의 없이 했으니까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아무튼간 이렇게 동의 없이 병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의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았죠. 자, 병은 임대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5번도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0번의 답은 3번이네요. 20번의 답은 3번. 자, 21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임대차에서요 4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2문제가 나와버려요. 그 4가지가 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 이 4가지를 꼭 정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이 네 가지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은 임대차에서 두 문제 다 맞는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죠. 지금 그 부분을 말한 거죠. 이 비용 부속물 매수 정권, 비용 상환 정권. 이 부속물 매수 정권은 자, 이 임차인에게만 있고 임대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부속물 매수 정권은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야죠. 독립성이 있어야죠. 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일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구성 부분일 때 독립성이 있단다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든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하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제가? 자,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중심으로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이거 금방 얘기했듯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야. 독립성이 부정된다. 구성 부분이라는 얘기죠. 구성 부분이 됐을 때 구성 부분이 된 경우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고 이건 독립성이 있어야죠. 독립성이 인정될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번째.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모든 임대차에서 다 생기죠.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되죠.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에서 적용되죠. 건물, 공작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는 적용 없죠. 토지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라는 것은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안 생기죠. 그렇지만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 뭐 이런 것이 필요 없죠.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죠.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해야죠. 동의를 얻었다든가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이런 것들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건이죠. 자, 다섯 번째. 이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어요. 이걸 채무불량이라고 그러죠. 채무불량 사유에도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돼요. 인정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을 되는 채무불량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차이가 나죠.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자,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항변할 수 있어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는 유치권이 안 생겨요. 동시행 항변권이 생겨요. 유치권은 안 생기고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차이점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옳은 것은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종료 시죠. 피리비는 발생 즉시지만 유익비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죠. 맞았죠. 1번 맞았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되면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구성 부분이 아닌 경우라고 그랬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된다. 틀렸죠. 구성 부분이 되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죠. 그러면 2번은 틀렸고.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이건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자,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죠. 4번 일시 사용 후 임대차.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돼요.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없어요.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틀렸죠. 자, 5번 이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자, 목적물을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죠.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1년이라고 나왔으니까 또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밖에 없네요. 21번의 답은 1번이네요. 너무나 쉽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알면 쉬운 거지만은 모르면은 자꾸 헤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비용상환증후권 행사 시기는 목적물을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22번 들어갈까요? 22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입청권. 자, 이 지상물 매입청권은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잘 등장합니다. 지상물 매입청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상물 매입청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상 건물이 현존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이 안 된다고 거절하네요. 그러면 이 건물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입청권 행사가 되죠. 지상물 매입청권. 그러면 이 지상물 매입청권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니까 몇 가지 좀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것만.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입청권.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자, 이것은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청구하는 거죠. 임대차의 종료 시에. 종료 후에, 종료 시. 계약갱신을 청구했어요. 계약갱신 청구. 계약갱신 청구에 임대인이 거절하네. 임대인의 거절.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지상물 매입청권 행사해야죠. 자, 두 번째. 이 지상물 매입청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한 건물에 한정되지 않아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동의를 얻어서 건축한 것에 필요 없다. 또 기존 건물이더라도 상관없고 아무튼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한 것에 한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또 임대인에게는 경제적 효용이 없어요. 임대인은 철거할 판국이에요. 임대인의 경제적 효용성이 없어. 경제적 효용성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경제적 효용이 없더라도 인정되죠.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인정돼요. 무허가 건물도 인정된다. 건물에도 인정된다는 거. 지상물 매입청권은. 근데 이 지상물 매입청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익 이상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있잖아요. 차임 연체로서 해지되는 경우 있잖아요. 해지 시에는 이거 부정되죠. 지상물 매입청권 없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 임대인 토지와 임대지상의 임대지와 제3자의 토지, 제3자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는 걸친 건물, 걸쳐 있는 건물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임대인 토지 부분의 구분 소유 대상일 때만 임대지상의 구분 소유 대상일 때만 인정되죠. 구분 소유 대상 시에만 인정된다. 걸쳐서 건립됐을 때 만약에 구분 소유 대상이 안 된다면은 지상물 매입청권 없다고 부여하는 거죠. 자, 이 지상물 매입청권은 지상물의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 건물의 반환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죠. 유치권은 안 생기죠.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이 지상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시에도 이거 인정되죠. 지상물 매입청권 행사할 수 있죠. 다만 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때까지 그에 대응하는 대금 지급을 임대인이 거절할 뿐이지 이 뭡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지상물 매입청권이 없는 게 아니죠. 인정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야죠. 문제 풀어가면서 설명해 봅시다. 지상물 매입청권이 옳은 것은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틀렸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런 거.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입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타인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것이 아니잖아, 이제.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면 지상물 매입청권을 행사할 수 없죠. 맞았죠. 그러면 그 양수한 타인만이 지상물 매입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야죠. 임차인은 더 이상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지상물 매입청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맞았다. 2번 맞았죠.
자,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선행돼야 한다고 그랬죠. 계약갱신 청구권에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않더라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4번, 5번은 어떻게 되는가? 4번. 자, 임대인의 해지 통고. 기간이 약정이 정함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지 통고에 의해서 나갈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 즉시 행사가 되죠. 왜? 계약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러면 이 철거 약정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죠. 근데 유효하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22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2번. 이 지상 건물은 임차인 것일 때 인정되는 거지. 이 건물을 타인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더 이상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2번. 2번이 맞았죠. 그러면 23번으로 들어갈까요? 23번. 자, 우리 갑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엑소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죠.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이 1번 맞았죠. 갑이 차임 연체 이후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어요. 2기 이상 차임 연체돼서 해지되면은 임차인을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다 그랬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맞았네요. 2번도 맞았고. 3번.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는 정함이 없어요. 양당 사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할 것도 없죠.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았네요. 다 맞았네요. 자, 4번 봅시다. 4번. 우리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어요. 기간 만료 소멸해서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을 때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일 때는 새로운 신소유자, 토지의 신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아주 좋은 판례죠. 이거 알아놓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4번 맞았죠. 자, 5번. 갑이 Y 건물을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여러분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다만 근저당권을 편취해 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나 안 사겠다라고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저당권을 말취해 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뿐이라는 거. 그러면 완료됐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틀린 걸 골라라. 23번은 답이 5번이네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구나.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24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24번. 일시 사용 후 임대차.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653조. 일시 사용 후 임대차.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우리 아까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라든가 차임 연체됐을 때 차임 연체 시의 해지 청구. 자,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우리 법정 질권.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인정 안 되죠. 우리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임차권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이거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보호법
보호법 자체가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적용 안 된다.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보세요. 자,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되죠. 일시 사용 후 임대차라도 인정됩니다. 자, 차임 증감 청구권 이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정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임차 건물의 부속물의 법정 질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억번 하나밖에 없네. 24번의 답은 1번이네요. 기억번 하나밖에 없죠. 인정되는 권리를 골라라 했으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구나. 자, 2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5번. 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가부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입니다. 자, 이 양도 전대차 계약이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가 됐을 때, 자, 전대차. 이 전대차 계약은 동의 없다 하더라도 유효하죠. 양도 전대차 계약은 일단 유효해요. 왜?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 요건일 따름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대항 요건일 따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일종의 임대인한테는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간 임차 건물을 인도해 줬다. 옳은 것은 갑이 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어요. 합의로 종료했을 때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자, 동의 없이 전대차했을 때 임대인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있는 전대차일 때는 합의로 임대차 계약가 종료되더라도 전차권은 살아있는 거죠. 631조. 근데 동의가 없으니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자, 2번. 병은 을에 대해서 차임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은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 병은 갑한테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병은 을한테 지급해야죠. 그리고 을은 갑한테 지급해야 하고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여전히 차임 청구를 할 수 있죠. 을한테.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점 이유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거 꼭 좀 잘 알아놓으세요.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자, 임대인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 불법 점유자요. 그럼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불법 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없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죠.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3번은 맞았죠. 3번 맞았고 4번은 자, 우리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에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은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거 무단 전대차일 때는 동의 없는 전자일 때 할 때는 통지해줘야 할 의무가 없죠. 자, 만약에 동의가 있는 전대차일 때는 이거 통지해줘야죠. 638조 통지해줘야지만 그런 무단 전대차일 때는 병한테는 통지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거 통지하지 않으면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통지하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은 병은 전차물의 사용을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자, 이거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권이나 지상물 매수권이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는 인정돼요. 근데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하겠으니까 25번은 3번만이 맞았죠. 다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자, 26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26번. 건물의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었다고 나왔죠. 이제.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요.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인도를 해줬다. 옳은 것은 자, 동의가 있는 적법한 전차인이죠.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정권, 지상물 매정권이 있고 또 적법한 전대차가 됐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해지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적법한 전차권일 때는 동의가 있는 전차권일 때. 자, 옳은 것은 갑이 을의 합의로 여기 나오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631조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기억번 맞았고. 자, 이 니은번 전대차가 종료 시에 병의 건물의 사용을 편익을 위하여 의뢰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자, 의뢰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면은 부속물 매수권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이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인정되는데 다만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해요.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든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이런 임대인, 가부 동의를 얻어야지 의뢰 동의를 얻었다라고 나왔으니까 니은번은 틀렸어요. 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는 안 되죠. 이 임대인, 가부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거죠. 갑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직접 임대인한테 명도해 줬어요. 그럼 임차인한테 명도 의무를 이제 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하지 못한다 나왔으니까 디귿번도 틀렸죠. 그러면 니을번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기억번이 맞았고 지금 옳은 걸 골라왔잖아요. 기억번 하나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니을번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우리 의뢰 연체 차임이 이기의 차임이 달하도록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해지 통지 사유 없이도 해지로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이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임대차 계약 해지되는 경우는 병한테 통지 의무가 없어요. 638조가 적용 안 돼요.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2기 이상 연체돼서 해지되는 경우는 이 병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니을번 맞았죠. 그럼 맞은 걸 고르라겠으니까 기억번 아까 맞았었죠. 니을번 맞고 기억과 니을이니까 답은 2번이네요. 답은 2번. 기억과 니을이 맞았으니까 답은 2번이죠. 자, 옳은 걸 골라라. 26번이 바로 도움이 있는 전대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7번. 27번. 자,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어요. 동의 없이 전대차였어요. 동의. 무단 전대차라고 그러죠. 전대했다. 틀린 것은 동의 없는 전대차라도 일단은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틀린 걸 고르라고 했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무단 전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임대인은 동의 없는 전대차 이후로 의무 위반의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맞았어요. 2번 을은 지금 임차인이죠.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의 사용 수익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오케이. 맞았네요.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니까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지할 의무를 지고 있죠. 을은. 그래서 2번 맞고. 3번 을과 병이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갑이 해지 청구해야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았죠. 1, 2, 3번 다 맞았는데 자, 4번 볼까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점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갑이 불법점 이유로 차임 상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동의가 있는 전대차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갑은 임차인한테 을한테 차임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았죠. 4번 맞았고 5번 을의 건물의 소부분일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소부분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죠. 병이 사용하게 한 경우 갑은 그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소부분의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차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632조. 소부분의 전대차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5번이 틀렸죠. 답은 5번이네요.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법의 임대차 계약을 공부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건물의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청권,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권,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했던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동의가 있는 양도 전대,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죠. 이렇게 네 군데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은 두 문제가 여러분들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잘 정리해 놓으셔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사특별법. 자,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은 부동산에 관한 민사특별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5개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민사특별법이 5개 있어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까지 해서 이 5개의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와요. 6문제가 매년 6문제 15%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6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내야죠. 자, 골고루 한 문제씩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오는데 요 근래에서는 명의신탁 파트가 2문제 나오더라고요. 명의신탁 파트가 예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문제 나왔었는데 요 근래는 그쪽이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아무튼간 이 6문제가 민사특별법에서 나온다는 거.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서만 적용되죠.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실질적 용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질적 용도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항요건. 자, 임차권의 대항요건이라는 게 뭐냐? 대항력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죠. 전입신고가 되면은 그러면 이 길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 대항력만 가지고는요, 경공매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죠. 이 대항력에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라는 게 필요하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 확정일자의 순위에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경공매에서. 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요, 경공매에서만 인정되지 뭐 매각대금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공매가 됐을 때만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지. 다른 데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확정일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의 일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정액이라는 것을 소액보증금 또는 최우선변제금이라고 그래요. 이 최우선변제금은 경공매에서 다른 선수의 저당권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거, 어떤 세금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거, 이런 걸 최우선변제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민등록은 우리 개인에게 일반인에게 인정되지만 법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임차권은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이 법이 적용 안 돼요. 원칙은 이 법에 적용 없다. 적용이 없는 게 원칙인데, 자, 예의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의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야죠.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LH공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지방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 이 세 군데는 이 뭡니까? 법인의 임차권이지만은 대항력이 생기도록 특별 규정을 예규정을 두고 있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야죠. 원칙은 안 생기지만. 자, 우리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의 적용 대상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택임대차 미등기인 경우.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 법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일치사용한 것은 이 법이 적용 안 되죠.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이 된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내음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사용하던 건물이 주거 용도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적용되죠.
주거 용도로 변경됐으면은 그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죠. 임대 권한을 가졌으니까 유효한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적용 대상이 되는 걸 모두 고르라겠죠? 그럼 니은번을 뺀 나머지네요. 3번이죠. 3번. 니은번을 뺀 나머지니까 기역, 디귿, 니은. 답은 3번이죠. 자, 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자, 2번 문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법정갱신이죠.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도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인정됩니다. 그러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기간은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맞았습니다. 2년으로 본다. 맞았고 그러지만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차인은. 그러면 통고 기간은 3개월이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임차인은 나갈 수 있어. 그렇지만 임대인은 2년간 구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못 오죠.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맞았죠. 1번 맞았고. 2번. 주택의 전부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일시적 사용. 일시적 사용의 임대차일 때는 이 법이 적용 안 됩니다. 적용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벌써 2번 나와버렸네요. 3번 임대차 보증금 감액으로 자, 이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원 보증금 중 3,4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의 보증금이 넘어버리면은 3,4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 소액 보증금은 보장이 안 되는데 감액으로서 1억 원 안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1억 원 이내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소액 보증금의 보장을 받죠. 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맞았죠. 3번 맞았죠. 자, 2번이 틀렸고 3번은 맞았어요. 4번은 자, 임대차가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했어요. 대지만 경매했더라. 대지만 경매했더라도요. 이 대지에 관해서도 주택임차권의 효력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대지만 경매했더라도 그 매각대금에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죠. 맞았습니다. 대지에도 주택임대차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대지만 경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았죠.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할인 채권에 가압류된 상태예요.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 채권자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거니까 설명을 들어가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주택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택 임차권인데 이 A라는 채권자가 자, 을한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증금에 가압류 해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 해놨어요.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주 채무자지만 갑은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가압류 해놨으니까 제3채무자죠. 보증금에 대해서. 근데 이 주택이 매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 병이라는 신소유자가 승계한 거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거죠.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거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5번도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이 답이죠. 2번 우리 일치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우리 5번 같은 경우 잘 기억하세요. 가압류가 됐을 때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금전 채권자가 가압류해놨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가 되는 건데 이 건물이 매매가 됐을 때 새로운 신소유자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는 거. 그렇죠? 자, 이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금 흘렀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 좀 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용도 설명할 내용도 많고 판례도 많이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이라 해서 마지막 부분에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상으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대로 공부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